우리 지역의 이슈 콕 짚어봅니다. 헬로 이슈 토크. 네, 지역의 이슈를 속 시원히 풀어보는 헬로 이슈 토크입니다. 한 주간 인천 유나이티드 경기 소식을 짚어보는 시간인데요. 지난주 울산과의 홈 경기에서 3골을 내주면서 완패를 당한 인천 유나이티드가 5연패 수렁에 빠졌습니다. 결국 안데르센 감독이 1년의 임기를 채우지 못한 채 팀을 떠나고 임중영 수석 코치가 감독 대행을 맡게 됐는데요. 자, 잔인한 사활을 보내고 있는 인천 유나이티드. 과연 회생할 수 있을지 오늘 짚어보겠습니다. 자, 오늘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손철미 축구 해설가와 손수호 변호사 자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손수호 변호사는 네. 얼굴 보니까 TV에서 많이 뵌 분 같은데 예. 시사 프로그램을 주로 했는데 어떻게 축구를 이렇게 원래 축구를 좋아하셨던 분인가요? 주로 방송은 뭐 법률 관련된 방송을 많이 이제 출연하고 있는데 네. 축구를 좋아합니다. 그리고 네. 또 사실 축구를 좋아한다기보다 더 정확히 말하면 우리 그 인천 팀, 네. 인천 유나이티드를 좋아하기 때문에 경기장 자주 가고요. 네. 제가 또 해설도 몇 번 또 제가 본 적도 있습니다. 그래요? 네. 인천 팀 좋아하는데 이게 분위기 좋을 때 출연하면 더 좋았을 텐데 그러게요. 오늘 좀 안 좋을 때 출연해가지고 좀 마음이 좀 무겁긴 합니다. 네, 저희와 이렇게 합류해서 너무 기쁘고요. 안 그래도 지금 감독이 또 경질 아닌 경질이 돼서 인천 분위기가 안 좋은데 서포터즈로 이렇게 활동하니까 팬들의 그런 충격도 굉장히 클 것 같아요. 어떤 분위기입니까? 지금? 그렇습니다. 일단 축구 많이 즐기시는 분들 또 현장에 많이 가시는 그런 팬들은 감독 교체를 항상 이제 언제나 바라고 원하지는 않아요. 그렇죠. 또 인천 구단이 좀 안정적으로 갈 수 있게 또 감독의 철학이 실제로 구현될 수 있게 시간이 필요하다 이런 입장인데 현장 분위기가 약간씩 변했어요. 이번에 5연패하는 과정에서 처음에는 뭐 질 수도 있다, 뭐 부상 선수도 있고 뭐 전술적인 뭐 착오도 가능하다 했는데 똑같은 게 반복되다 보니까 현장에서도 약간 감독에 대한 신뢰가 좀 없어지는 그런 느낌이 들었는데 또 구단에서 그런 분위기에서 전격적으로 또 결단을 내린 것 같습니다. 현장에서 분위기, 감독에 대한 신뢰가 사라졌다 이런 분위기인데 감독이 지금 경질된 분위기에 대해서 뭐 포메이션도 문제가 있고 선수 기용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것 같아요. 어떤 원인으로 보세요, 해설가님? 말씀 잘 해주셨는데요. 그러니까 질 수 있습니다. 아직 리그 초반이고 이제 31라운드가 더 남았어요. 아직 장기 레이스이기 때문에 충분히 더 지켜봤어도 되는데 말씀해 주신 대로 변화의 폭이 적었다. 그러니까 부상 선수가 발생을 하게 되면 그 자리에 다른 선수, 그러니까 플랜 A가 무너지면 플랜 B, C가 가동이 돼야 되는데 그것이 전혀 보이지가 않았어요. 특히 연습 경기 부분에서 같은 게 굉장히 아쉬움이 연습 경기만큼은 새로운 얼굴을 좀 발굴하기 위해서 다른 선수들을 기용하고 다른 포메이션으로 운영을 해볼 만한데 연습 경기도 똑같이 운영했다라는 게 팬들이 보기에 이거 왜 그러지? 그러니까 철학은 우리가 기다려야 하면 맞지만 좀 위험하다. 이럴 경우 우리가 자칫 장기 레이스의 첫 발을 너무 잘못 내딛는 게 아닌가 이런 의구심이 많은 상황에서 5연패라는 그리고 13실점을 하면서 1득점을 했다라는 결과직 또한 이게 너무 팬들의 좀 경각심을 일으키지 않았나. 네. 그러면서 이 구단에서 전격적으로 경질하는 부분에 대해서 조금은 팬들이 좀 고개를 좀 끄덕이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좀 들어요. 뭐 성적이 안 좋기 때문에 감독이 경질될 수는 있긴 한데 아직 1년도 안 됐잖아요. 좀 성급한 부분이 있지 않나 하는 뭐 그런 우려 아닌 우려 섞인 목소리가 나오는데 어떠세요? 이번 경질의 어떤 순서 어떻게 보세요? 글쎄요, 그러니까 한국의 특성일 수도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좀 안 좋은 문화 어떤 형태라고 할 수 있는 이렇게 좀 빨리 끓고 빨리 식는 문화가 좀 녹아 있지 않나. 특히 K리그가 결과지 중심적이다 보니까 그렇죠. 네. 빨리빨리 결과지를 못 내고 또 이렇게 장기간 혹은 단기간에 성적을 못 낼 때는 과감하게 좀 철퇴를 내리는 경향이 좀 있어요. 물론 K리그가 더 크기 위해서는 특히 인천 유나이티드가 더 크기 위해서는 좀 지향해야 되는 부분은 좀 맞는 것 같은데 이 부분에서 그렇다면 감독은 어떤 것을 빨리 보여줘야 되느냐도 분명히 좀 생각을 해봐야 돼요. 제가 가장 많이 드리는 말씀이 선수들이 경기장 안에서 잔디를 빨리 파악하고 오늘 심판의 성향을 빨리 파악하는 말을 제일 많이 해요. 빨리빨리 녹아들어서 적응을 하자 이 얘기거든요. 네. 감독도 그래요. K리그 특성이 그렇다면 5경기 안에 10경기 안에 빨리빨리 내 색을 보여줘야 됐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의 안데르센 감독은 그전에 갖고 있던 인천의 색도 좀 없앴다라는 느낌이 좀 강해요. 더군다나 자신의 철학이 무엇인지도 확연히 자신의 색도 드러내지 못한 부분.
이게 좀 크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가장 빠른 팀 컬러를 바꾸기 위해서 감독 교체 뭐 당연할 수 있는데 하지만 선수들이 바뀌지 않는 상황에서 감독만 바뀐다고 팀이 바뀔 수 있을까 그런 의구심을 갖는 팬들도 많은데 어떻습니까? 맞습니다. 사실 그라운드 안에서 그 피치 위에서 축구를 하는 건 선수들이거든요. 네. 그래서 감독이 아무리 전술을 잘 짜고 전략을 잘 수립하고 선수들의 동기를 부여해 준다 하더라도 정말 골을 넣고 수비를 해야 되는 건 선수입니다. 그건 맞아요. 그런데 그러면은 감독이 하는 건 뭐냐? 감독은 경기 전에 준비를 해야 되고요. 상대방 전략을 또 파악해서 그걸 또 이제 파헤칠 수 있는 그런 또 전술을 수립을 해서 선수를 적재적소에 배치를 해서 경기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되는 건데 그럼 감독의 역할이 과연 그동안 잘 이루어졌느냐, 감독의 역할을 잘 수행했느냐. 물론 감독만의 탓은 아니지만 감독의 어떤 부족한 부분도 분명히 있었다. 특히 좀 융통성을 좀 지적하고 싶어요. 좀 전에 그 해설가님께서 해설위원님의 지적과도 일맥상통하는 것 같은데 좀 선수 기용의 폭을 좀 넓게 하거나 아니면 상대방이 예상할 수 없는 그런 선수를 기용하거나 또는 전술적인 변화를 가져가야 되는데 계속해서 그 4명의 수비수를 배치하고 또 1명의 수비형 미드필더와 2명의 이제 그 미드필더를 중앙에 배치하는 이 전술이 계속해서 반복되다 보니까 게다가 거기에 더해서 선수의 변화 폭도 크지 않고요. 상대방 입장에서는 참 대처하기 쉬웠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그렇게 성적이 좋고 계속 이기는 상태에서 전술을 유지하고 계속 이제 한 게 아니라 결과가 안 좋은데도 계속 그걸 고수했다는 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아마 구단 수뇌부와 감독 사이 어떤 이견도 있지 않았을까 이런 짐작도 듭니다. 네, 변호사님 답변 중에 이제 소통이란 말 굉장히 인상 깊은데 해설가님은 감독 교체로 팀 컬러가 완전히 바뀔 수 있을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글쎄 지금 또 완전히 바뀌는 것도 위험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동계 훈련 기간 동안 준비한 것이 있기 때문에 네. 큰 틀은 유지하되 말씀드렸다시피 팀 컬러가 확 바뀐다기보다 이제는 인천의 색을 찾기 위한 노력을 좀 해주셨을 것 같아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그 전에 인천은 역량 부족한 선수들이 서로를 보완하면서 한 발 더 뛰어주는 끈끈한 축구였거든요. 네. 대표적인 예가 짠물 수비였어요. 몸을 내던지고 유니폼이 찢어질 때까지 뛴 인천이었기 때문에 네. 이 모습을 되찾기 위한 과정이지 않을까 생각이 돼요. 물론 이것도 좀 빨리 해야 되겠죠. 네. 이제 오실 감독 대행이 임중용 수석 코치인데 빨리 바꾸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같은 경기도 아마 극단적인 수를 들고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예측이 됩니다. 그래요. 이번 그 감독 경질에 또 단초가 됐던 게 지난 주말에 울산 경기를 했는데 울산 경기 직접 보셨죠? 네. 뭐 저는 개인적으로 잘했다라고 생각. 일단 뭐 스코어는 3대0으로 졌지만 잘했다라고 좀 생각했는데 어떻게 보셨어요? 일단 좀 특이한 거를 제가 봤는데 네. 경기장 외적인 상황을 좀 많이 보는 편인데 네. 그날 이 코치석이 좀 이상한 그림을 좀 봤어요. 안데르센 감독은 들어가서 이렇게 푹 이렇게 앉아 있고 네. 임중용 코치가 밖에 나와서 이렇게 진두지휘라는 모습을 좀 봤거든요. 자, 이런 게 조금 그 전에 안데르센 감독과 좀 달랐던 거죠. 굉장히 열정적으로 그라운드 밖까지 막 나가서 이렇게 제재를 받을 정도로 했던 안 감독이 벤치에 앉아 있는 모습이 뭔가 좀 기류가 좀 이상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좀 했고요. 울산전 선수들이 양 팀 모두 한 명씩 퇴장되는 어려운 상황에서 그렇죠. 네. 울산은 준비된 대로 잘했다. 울산은 한 명이 퇴장된 상황. 이게 뭐냐면 현대축구에서 한 명이 퇴장된 상황을 가상 연습을 굉장히 많이 해요. 네. 11대 10 게임을 굉장히 연습 상황에서 많이 하는데 네. 울산은 준비한 대로 잘했어요. 두턴 수비, 후역습 굉장히 잘했는데 인천은 한 명이 퇴장된 뒤에는 더욱더 준비된 게 없었고 준비된 걸 더욱더 잃어버린 상태로 경기를 했어요. 아무것도 아닌 경기였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좀 팬의 입장으로서는 조금 질책을 받아도 할 말이 없었던 좀 그런 경기였거든요. 글쎄요. 어땠냐라고 물어봤을 때 어떻다라고 얘기를 할 내용이 별로 없는 그런 경기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네요. 저는 개인적으로 조금 밀렸긴 했지만 나름대로 대등한 경기를 펼쳤다라고 생각했는데 두 팀의 차이점은 골 기회에 울산은 골을 넣고 인천은 골을 못 넣었다. 뭐 이 차이 정도였는데 우리 변호사님 바쁘신 일정에도 직접 보셨나요? 어땠어요? 직접 가서 봤어요. 어땠습니까? 예. 골대 바로 뒤에서 이제 봤는데 좀 많이 답답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수치적으로 드러나는 부분은 상당히 대등했어요. 정말. 또 오히려 슈팅도 하나 더 많았거든요. 네네, 또 전반 그렇죠. 같은 경우는 점유율도 오히려 더 높았고. 그렇죠. 그런데도 뭐 경기를 지배한다는 느낌은 받지 못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이 울산이 상위권 팀이잖아요. 또 지금 1위입니다. 네, 맞아요. 그런데 게다가 또 전력도 강하고 선수층도 두텁고 국가대표급 선수도 즐비하고 또 외국인의 능력도 출중하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울산의 팀 컬러가 확실해요. 역습입니다. 수비를 그렇죠. 단단하게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본인들의 어떤 그 팀 컬러에 맞는 그런 90분 동안 운영을 했다. 그리고 또 울산은 어느 팀과 하더라도 뭐 점유율을 뭐 높게 가져가거나 슈팅을 더 많이 때리거나 이런 팀은 아니거든요. 원래 본인들이 하던 것대로 장점을 잘 살려서 90분 동안 한 게 울산이고 반면 우리 인천은 이상하게 좀 어수선했다, 허둥지둥했다. 연패에 빠져 있는 팀의 특징이기도 한데 그러다 보니까는 좀 더 평소에 하던 것도 더 안 되는 경기. 그러다 보니까 선수들도 또 당황하고 또 후반에는 마음은 급하니까 그렇죠. 선수들 포지션도 막 엉키더라고요. 그런 상황에서 결국은 쐐기골도 얻어맞으면서 그렇죠. 팬들에게 큰 실망을 줬습니다. 역습. 울산은 정말 역습을 잘 살린 것 같고 인천은 역습 기회 중간 허리에서 잘리면서 되려 또 다시 역습을 받는 그런 아쉬운 부분이 계속 반복이 된 것 같은데 아무튼 지금 감독이 경질이 됐어요. 시즌 중에 감독이 경질되는 거 독이 될 수도 있고 뭐 득이 될 수도 있고 했는데 아까 우리 변호사님께서는 고집이 너무 세고 포메이션을 또 이렇게 팀별로 좀 변화를 가져야 되는데 자기만의 어떤 색깔로 계속 밀어붙였기 때문에 패배의 단초를 제공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지금 경질 부분 어떻게 득이 될까요? 실이 될까요? 일단 인천을 사랑하는 사람으로서 네. 득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요. 네. 득이 되리라 믿습니다. 네. 다만 걱정되는 부분이 있어요. 뭐냐면 그 구단에서 발표한 그런 자료들을 보면은요, 언론 통해서 보면 자, 이제 후임 감독 물색 시작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주도권을 과연 누가 잡을 수 있겠느냐? 팀에 도움이 되고 팀이 간절히 원하는 감독을 모셔오기는 참 쉽지 않아요. 재정적인 여건도 그렇고 그렇죠. 또 지금 현재 팀의 상황도 그렇고 또 우리 팀의 참 안타까운 일이지만 그동안의 그 감독 선임과 해임의 그런 그 과정들을 보면 네. 훌륭한 감독 모셔오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맞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걱정도 많이 되고 또 설령 좋은 감독을 모셔온다 하더라도 또 이게 감독 대행을 할 수밖에 없는 감독 대행을 하다가 정식 감독으로 이번 시즌에는 선임이 안 돼요. 라이선스 때문에. 네. 그러니까 임중용 감독 대행과의 관계가 또 애매해질 수가 있고 이런 부분들은 좀 굉장히 걱정이 되고요. 또 감독을 경질하면 일단 분위기 쇄신 효과는 있습니다. 네. 감독 교체로 인한 그런 거 충격요법이 통할 수도 있어요. 다만 그거는 오래 갈 수는 없다. 단기적인. 네, 단기적인 일단은 단기적인 효과라도 보기를 바라고요. 또 단기적인 효과를 보고 거기에 더해서 훌륭한 감독이 와서 팀을 잘 정비하기를 바라겠는데 뭐 일개 팬이 거기까지 관여할 수는 없는 거고 구단에서 구단이 아마 지금 굉장히 좀 바쁘게 움직여야 될 때인 것 같습니다. 해임은 간단한데 새로운 감독 선임은 정말 훨씬 더 어려운 것 같아요. 아무튼 지금 급한 거는 어떤 감독이 오느냐인데 인천 팀의 색깔을 봤을 때 어떤 유형의 감독이 오면 좋을까요? 어려운 질문 같은데. 일단은 글쎄요. 일단 감독 대행부터 놓고 말씀드리면 네. 임중혁 수석 코치거든요. 네. 인천의 뭐 레전드 선수였고 네. 지금은 이제 코치 과정을 밟고 이제 또 감독의 수순까지 어떻게 올라왔는데 일단 수비적인 수비 선수 출신입니다. 수비수 출신인데 수비적인 선수라는 거예요. 그러면 인천 축구도 오늘 경기가 아마 수비적으로 나올 것 같아요. 청주 FC와의 경기가 수비적으로 나올 것 같아요. 수비적인 축구는 우승을 부릅니다. 물론 공격적인 축구는 관객을 불러 모으지만 수비적인 축구는 우승을 불러올 수가 있어요. 재미는 떠나서 일단 굉장히 좀 안정적인 축구를 구축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여기서 좀 포인트가 있을 것 같아요. 공격적인 안데르센 감독이 특히 공격수 출신의 선수였기 때문에 이번에 만약에 누군가 오냐, 누구를 데리고 왔으면 싶으냐의 질문의 대답은 수비형, 그러니까 골키퍼든 미드필더든 수비수든 수비형의 어떤 특화된 감독이 좀 왔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요. 인천 같은 경우 특징이 울산과 같이 선수비 후역수비거든요. 꽁꽁 잠고 있다가 상대 실책 하나를 노리는 그런 팀이기 때문에 오실 감독이 누가 될지 모르겠으나 수비적인 성향이 조금 더 수비적인 게 8인 공격이 2인 그런 감독이었으면 하는 바람이 좀 질문에 답변이 될 것 같아요. 물론 저희가 전문가는 아니지만 혹시 머릿속에 염두에 두고 있는 어떤 뭐 감독 있을까요? 아까 막 재밌는 얘기를 많이 했는데 네. 이 이슈몰이로는 네. 그 신태용 감독이 왔으면 하는 바람이 좀 있고요. 돈을 좀 많이 두둑해야 될 것 같은데. 예. 뭐 일단 그냥 네. 이슈용으로. 네. 신태용 감독을 했어요. 네. 예. 우리 선수 변호사님께서는 그래서 어떤 감독이 우리 또 오면
인천을 좀 되살릴 수 있을까? 어떤 유형의 감독이 필요할까요? 네. 지금 그 해설위원님께서 이제 유형에 대한 말씀을 해주셨고 저는 뭐 그런 것까지는 깊이 있는 지식은 없습니다만 예. 지금 현재 팀을 맡지 않고 있고 또 P급 라이선스를 보유하고 있고 또 K리그 최근까지 지휘봉을 잡았던 뭐 1부든 2부든 그런 감독들을 좀 추려보면 최윤경 감독도 있다. 최윤경 전 네. 강원FC 감독. 네. 그리고 또 이제 부산 부산 감독도 했고요. 뭐 대전도 했고. 그런데 물론 뭐 제가 최윤경 감독의 능력이나 이런 걸 평가할 수준은 안 되지만 일단 지금 현재 팀을 좀 흔들리는 팀을 잡을 수 있는 뭐 그런 명망이 있고 명성이 있는 감독이긴 한 것 같거든요. 네. 그래서 뭐 여러 감독 훨씬 더 굉장히 많이 있겠지만 그 중에 네. 한 명은 최윤경 감독도 있다. 뭐 이런 얘기가 좀 돌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요. 최윤경 감독하고 신태용 감독 두 분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네, 아무튼 우리 인천에 맞는 그런 감독이 빨리 선임됐으면 하는 바람이네요. 현재 지금 감독 대용 임중용 수석 코치가 맡게 됐는데 굉장히 어깨가 무거울 것 같은데 팬들에게 많이 알려지지는 않는 것 같아요. 어떤 코치시죠? 자, 일단 인천의 뭐 창단 멤버고요. 인천에서 계속해서 선수 생활을 꾸준히 이어갔고 중간에 다른 구단에서 높은 금액의 이적 제의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인천에 남았던 레전드 선수고 말씀드렸다시피 인천 출신이기 때문에 인천을 가장 잘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희망적인 부분은 대건고 감독 출신이라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가장 좋아하는 김진야가 바로 임중용의 그렇죠. 아이입니다. 그래요? 김보섭 뭐 너무 많아요. 김정호 선수부터 해서 너무 많은데 김정호 선수는 물론 아니지만 네. 이 대건고 유스 선수들을 잘 알고 있는 감독이기 때문에 이 선수들을 한테 인천의 옷을 잘 입힐 수 있는 감독이 임중용이에요. 특히 김진야 같은 경우는 아직도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이 윙백이 과연 어울리는 옷이냐가 가장 많이 팬들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데 원래 공격수 출신이죠. 임중용이 공격수로 발굴을 한 거죠. 그러니까 임중용 감독이 들어가게 되면 아마 김진야가 제 옷을 다시 입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돼요. 이랬을 때 시너지가 더 재밌는 거죠. 그러니까 팬들이 임중용 감독이 오늘 이기냐 내일 이기냐 이런 것보다 과연 선수들이 어느 위치에서 제 옷을 다시 입느냐가 재밌게 보실 수 있는 관전 포인트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임중용 감독이 뭐 60일 동안 잘하냐 못하냐 보다 임중용 감독이 임중용 키즈를 얼마나 잘 운용을 하느냐도 여러분들이 임중용 감독을 지켜보시는데 네. 임중용 감독의 부담보다는 그런 부분에서 좀 재미를 찾으시면 임중용 감독도 부담을 덜 느끼고 또 여러분들도 마음 편히 좀 인천 경기를 보시지 않을까. 그렇게 임중용 감독을 저도 평가를 해보고 싶습니다. 네. 아무튼 임중용 감독이 이제 K리그는 이번 주말 FC 서울하고의 첫 경기를 이제 앞두고 있는데 첫 경기를 어떻게 치러야 될지 굉장히 걱정스럽긴 한데 어떻게 전망하세요? 걱정이 많이 됩니다. 사실 걱정이 많이 되고요. 예. 또 게다가 지금 서울이 지난 시즌의 어떤 부진을 털고 굉장히 좀 결과를 내고 있어요. 뭐 경기가 재미없다, 뭐 내용이 없다 그런 거는 둘째치고 일단 승점을 쌓고 있거든요. 네. 그거는 일단 팀이 순항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게다가 어떤 구성원들이 감독에 대한 신망을 두텁게 가지고 있고 또 감독도 그에 부응해서 결과를 내고 있고 네. 분위기 좋은 팀이거든요. 반면 이번 시즌 첫 감독 경질팀이 우리 인천입니다. 꼴찌 팀도 우리 인천입니다. 최소 득점, 최다 실점 다 우리 인천이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전통적인 라이벌 반드시 이겨야 되는 서울을 이제 상대한다는 게 굉장히 부담됩니다만 또 이런 또 희망을 걸어볼 만한 전통이 또 하나 있죠. 우리가 굉장히 좀 헤매고 있을 때 서울을 만나서 극적인 승리를 거두고 반전을 한 경우가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구단에서도 서울전 전에 뭔가 분위기를 바꿔야 된다. 이거 그대로 가다가는 이번 그렇죠. 경기 망치면 큰일 난다. 그리고 서울전 전에 어떤 그 분위기를 바꿔서 한번 좀 새롭게 도전해보자. 이런 생각도 했을 것 같아요. 네. 당연히 저도 이제 경기장 가서 응원을 할 텐데 제발 좀 정말 경기다운 경기. 또 라이벌 팀의 또 원정 경기니까 그쪽 서울 또 팬들이 많이 올 거거든요. 그렇죠. 네. 또 그 기싸움에 눌리지 않도록 저희도 많이 갈 테니까 정말 라이벌 팀을 한번 좀 꼭 이겨주기를 네. 좀 기대하겠습니다. 그래 5연패의 사슬을 끊고 승리를 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이긴 한데 우리 팬들의 염원하고는 달리 FC 서울이 강팀이에요. 어떤 부분을 좀 준비를 해야 될까요? 자, 말씀해 네. 주신 대로 너무 잘 나가고 있어요. 그러니까요. 네. 작년 말 같은 경우로 했으면 어떻게 좀 한번 비벼보겠다 했는데 네. 올 시즌 개막 뚜껑을 딱 열어보니까 너무 안정적으로 잘 나가고 있습니다. 말씀해 주신 대로 재미없는 축구요. 인천도 재미없는 축구 했었어요. 인천도 재미없는 축구 해야 됩니다. 일단 인천 같은 경우는 빨리 임중용 감독 체제 하에서 수비를 좀 안정화해야 돼요.
골을 안 넣어도 됩니다. 비겨도 되니까 일단 안정적으로 수비를 해놓은 뒤에 그 다음에 90분에 한 번 나오는 서울의 실수를 빨리 노려보면 되는 거거든요. 그 전제는 일단 안정된 수비입니다. 공격 한 번도 안 해도 돼요. 슈팅 한 번도 안 해도 되니까 무실점 경기를 목표로 좀 했으면 좋겠어요. 아까 전통이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제가 징크스를 되게 좋아하지 않습니까? 그 징크스예요. 보약이라고 하거든요. 저희는 시쳇말로 보약이라고 하는데 저희가 어려울 때 서울 보약을 잘 먹습니다. 선수들이 그 경험을 좀 바탕으로 이번 서울전을 좀 잘 치러줬으면 좋겠어요. 다시 한번 말하지만 내가 힘들면 내 옆 선수는 더 힘듭니다. 내가 2발 뛸 거면 내 선수가 3발 뛰어주고 저 선수가 3발 뛰어줄 거면 저는 4발 뛰면 되는 거예요. 내 유니폼이 먼저 더러워지고 내 유니폼이 먼저 찢어지면 되는 겁니다. 인천은 그거면 돼요. 저도 박수 받을 수 있는 거 그거밖에 없습니다. 내가 먼저 진흙탕 투성이가 되면 되는 거예요. 인천 선수들 마음에 그 간절함 하나만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거 하나만 바라겠습니다. 그래요. 자, 오늘 방송 전에 되게 무거운 마음으로 들어왔는데 이렇게 얘기를 나눠보니까 또 기대가 생기네요. 오늘 첫 방송인데 어땠습니까, 네. 우리 선수는? 제가 좋아하는 팀에 대해서 이렇게 의견 나눌 수 있고 또 생각을 말하니까 이 자체가 뭐 굉장히 좀 즐겁고요. 아, 그래요? 그리고 또 좀 안 좋은 내용으로 시작했지만 희망적인 말씀으로 이제 끝낼 수 있을 것 같아서 매우 좋고요. 실제로 정말 승점을 좀 얻는 경기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좋은 결과가 있으면 그 다음 방송은 좀 더 활발해지고 활기 있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저는 개인적으로 법조계의 손흥민이라고 앞으로 저희와 함께 같이 하실 거라고 기대를 하고요. 자, 인천 유나이티드가 연패에 빠졌는데 좋은 성적을 기대하면서 오늘 이슈 토크 여기까지입니다.